네, 국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매번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뵙다가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정말 기뻐하실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서 저도 기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25년 글로컬 대학 선정 결과가 발표됐는데 총 7개의 선정 대학 중에서 충남 도내에 있는 3개 대학과 공동으로 대전에 있는 충남대까지 같이 선정되는 기쁨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선정된 의미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그 뒤에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말씀드리기 앞서 같이 오신 우리 총장님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3개인데 첫 번째는 국립공주대와 이제 충남대 통합형이 이제 선정이 됐는데 국립공주대 박창수 총장님 같이 하셨고요. 충남대학교 이순국 총장님 같이 하셨습니다. 또 저희가 단독형이 2군데인데 순천향 죄송합니다. 갑자기 죄송합니다. 순천향대학교 송정국 총장님 같이 하셨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서대학교의 김기선 총장님 같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끔 이렇게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글로컬 대학과 또 최근에 이제 저희가 평가를 마친 라이즈가 이제 2개가 지역이 이제 소멸하는데 대학도 같이 위기에 봉착해 있어서 지역 소멸을 대학의 혁신 발전을 통해서 이제 극복하자 이런 취지로 글로컬 사업과 라이즈 사업이 진행이 됐고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3년도에 글로컬 사업과 라이즈 사업을 시작할 때 충남의 지역 여건 그리고 지역 대학의 상황들이 녹록지 않은 상황들이었습니다. 충남 도내에 29개 대학들이 있는데 그 대학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또 지역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었지만은 라이즈의 경우에도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지 못해서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 그다음에 걱정이 팽배해 있는 상황이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라이즈의 경우도 저희 충청남도는 지역 대학들과 힘을 합쳐가지고 충남형의 계약학과 그리고 지역 문제 해결형 협업사업 등 총 17개의 혁신사업들을 통해서 전국 최우수의 성과를 거둬서 전체적으로 1,560억 원의 이제 재정을 투자하게 됐고 그중에 228억 원을 인센티브로 받는 성과를 거뒀고요. 또 글로컬의 경우에도 작년에 이제 건양대에 이어서 올해 3개 대학교가 추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같이 힘을 합쳐서 선정이 되기까지 노력해 주신 대개 총장님들 그리고 관계자분들 그리고 도에서도 실제적으로 예비 단계부터 컨설팅도 했고요. 그다음에 본지정 단계에서도 TF를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해서 이런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을 기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향후에 글로컬 지정 이후에 도의 대학 지원 정책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도 이제 관건인데요. 한쪽에서는 이게 이제 지정이 되고 나면은 단독 대학의 경우에 1,000억 원을 이제 5년 동안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 대학의 경우에 1,500억 원을 지원을 하게 되고 도에서도 150억 원을 개별 대학들한테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군에서도 지원이 있기 때문에 마치 이렇게 돈잔치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선정된 대학별로 보면은 AI 의료연구과 그다음에 K항공 이런 것처럼 미래 신사업을 새롭게 만드는 이런 사업 영역들이 있어서 그 사업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훌륭한 인재를 그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협업으로 양성을 하고 또는 그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해서 지역 발전과 대학의 발전을 함께 이룰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그 대학교에 충남도에 29개의 대학들이 있는데 입학정원이 한 32,00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매년 그 졸업 아이들이 지역에 정착하는 비율이 20% 정도에 머물고 있는데 이것을 글로컬 대학이 끝나고 라이즈 사업이 끝나면은 60%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로 저희가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대학들하고 잘 협업해서 지역 산업의 생태계를 만들고 새로운 신산업을 통해서 지역의 일자리를 만들고 대학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해서 영위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9월 26일 스모시 15분경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7-1 전산실에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앙 시스템과 연계된 그 도와 시군의 그 시스템들이 연결 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해서 오늘부터 그 민원 처리에 상당한 좀 지장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도의 시스템 79개 중에서 13개 정도 일부 좀 장애가 발생을 했는데 도의 그 업무 처리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상태고요. 다만 시군의 경우에 중앙 시스템과 연계된 67개의 시스템에서 장애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국정자원 관리원에서 순차적으로 시스템들을 회복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거와 맞춰서 저희도 시스템들을 같이 이렇게 가동을 하고 있는데 제일 민원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여권을 비롯해서 일부 이렇게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그 시스템 복구에 맞춰서 정상적으로 시스템들이 가동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행스럽게도 복지나 이런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9월 20일 언설에 다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마치고 우리 총장님들께서 해당되는 대학들의 글로컬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충남대학교 연구사 부총장 이승우입니다. 저희는 충남도의 국립공주대와 통합모델로 글로컬 대학에 도전했고 그 주요 내용은 지역의 잠재력을 세계적 경쟁력으로 키우는 대한민국 중심의 초광역 글로컬 대학입니다. 목표는 초광역 국립대 통합과 대규모 벽 허물기를 통한 교육 연구 산업 협력의 글로컬 생태계 구축이 되겠고요. 저희 내용 안에는 이제 벽 허물기 네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지금 대전과 충남도가 행정 통합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그 지자체 간의 광역 통합과 그 다음에 대학 간에 저희 충남대와 국립공주대의 통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출연명과의 벽 허물기 이 부분이 또 크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체와의 벽 허물기 같은 것들이 이 주요 내용이고요. 그 안에 이제 그 대학 통합뿐 아니라 초연결 융합 교육, 초격차 응용 연구, 초성장 라이즈 선도라는 큰 4개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도전했고 저희 충남도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결과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병국 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순천향대학교 총장 홍병국입니다. 저희 순천향대학은 글로컬 사업이 3년째인데요. 1차 연도도 예비 통과해서 본선 올랐고 2차 연도에도 예비 통과했다가 죄송합니다. 본선에 올랐고 이번에 세 번째 본선에 올라서 결국 3수 만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순천향대학은 의과대학으로 출발한 학교입니다. 물론 단과대학으로 출발했지만 1990년도에 여러 가지 학문이 융합돼서 종합대학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료를 중심해서 과학, 공학의 발달로 늘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서 AI, 빅데이터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우리가 의료와 과학, 공학의 만남에 플러스 AI와 빅데이터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신산업인 의료융합 분야의 신산업을 육성하는 데 우리가 뭔가 기여하자라는 의미에서 AI 의료융합을 분야로 선정했고요. 이 분야의 인재 양성, 연구 개발, 기술 상용화라는 트라이앵글 캠퍼스 모델을 가지고 저희가 지원했고 아마 그것이 잘 인정이 돼서 이렇게 오늘의 쾌거를 이룬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세한 것은 혹시 질문 있으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선대학 혹시 못 들어보신 분 계세요? 안 계시겠죠? 한선대학은 대포시하고 가장 가까운 데 있습니다. 소산시 해민면에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물론 뭐 역사도 짧지만요. 하여튼 그런 오늘 이렇게 여러 매스컴에 있는 관계들 인사들을 만나게 돼서 저희 학교가 이제 감춰 있는 대학이 아니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나타나는 대학이 될 것 같아서 기대도 큽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충청남도에서 금년에 새로운 특성화 지방대학, 우리가 말하는 크로폴 대학이 이제 선발된 대학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저널리스트와 같이 가는 시간을 갖는다고 해서 많은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 대학은 뭐 여러 가지 일반 대학 같이 여러 가지 학과는 있습니다만은 초창기부터 항공에 주력을 해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많이 저한테 묻습니다. 왜? 저는 사실 의사입니다. 지금 제가 의사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왜 의사가 어떻게 항공을 하느냐 그런 질문을 지금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독특한 면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전체 대학의 통계를 보니까요 항공대학이 하나뿐이 없어요. 주위 한서대학을 만들 때 보니까 그래서 하나뿐이 없으면 한번 두 학교가 새로 생겨서 경쟁하면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한국을 중점적으로 활성화를 시켜왔습니다. 항공 산업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매일 여행 가시려면 비행기 타시나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선 움직이는 그런 운항사 또는 그것을 움직이는 조종사. 그 두 번째로는 그런 비행기가 아무 탈 없이 잘 운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품고 있는 공항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그 공항 사업 속에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렇게 수화물을 붙인다든지 뭘 수출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부대 산업으로 화물 산업이라든지 뭐 복잡한 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산업이 있는데 대학에서는 그간에 사실은 주로 그 비행기를 운전하고 운항하는 그런 조종 사업에만 조종 교육에만 전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도 그래서 이렇게 자체 비행장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종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경쟁력이 심해요.
특히 미국이나 프라파 같은 데는 역사가 아주 오래돼서 200년 이렇게 됐으니까 그런 대학들을 전부 엄청난 투자를 해가지고선 앞서가고 있는데 이제 후발자로서 따라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저희 학교에도 물론 이렇게 훈련용 비행기가 50대가 있으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만 그 큰 메이저 그 학교에 대해서 미국에 하나, 프라파에 하나 큰 대학들이 있어서 그 대학과 경쟁을 하니까 힘들어 못하겠어요. 그래서 대학은 이렇게 항공대학에 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 항공에 여러 가지 산업 분야가 있는데 그 다음 산업이 뭐냐 보니까 그 정비산업이에요. 정비산업은 주로 비행기, 항공사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비행기를 유지하고 고치기 위해서 발전해 왔어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전문적으로 발전한 데가 없죠. 특히 거기 사람이 많이 필요한데 비행기 산업, 정비 산업은 전부 손으로 하는 거예요. 한 20만 개 이상의 부속품이 들어가는데 전부 손으로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사람이 엄청나게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그 산업을 보니까 교육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고등학교 나온 사람, 전문대학 이렇게 해서 일부 하고, 그럼 뭐 고등학교 이렇게 출신들로 이렇게 데리고 가니까 전문성이 결여되는 거예요. 왜? 비행기는 나날이 발전하는데, 그 구조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발전하는데, 실제로 그걸 다루는, 고쳐가는 사람은 전문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기본으로 하고, 운항은 기본으로 하고, 우리 한국에서는 정비사업으로서 교육을 전문화시키면 아주 좋겠다. 세계적으로 이렇게 수월한 앞서가는 그런 걸 만들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고민을 많이 해왔어요. 그간에도 많은 투자를 했지만 이게 굉장히 비싸요. 항공은 투자하기가. 그래서 힘들어서 아주 어렵게 보이는데 마침 청년에 글로벌 사업이 되면서 그런 주위의 수건이 많이 풀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비행기 고치는 데 필요한 고급 인력은 아마 산실이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대도 해주시고요. 응원도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 궁금하신 사항이나 묻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굿모닝 중청의 김갑수 기자님 말씀해 주시죠. 저기 공주대 김창기 구청장 선수인가요? 네, 구청장입니다. 지역사회에서는 좀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뭐 축소 규모의 축소 이런 건 어떻게 해결하시고 한선대 총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2028년 서산공항이 개항인데 한선대 차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공주대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먼저 해주셨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공주대학교 교학부총장 맡은 박창수입니다. 기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 사실은 저희들이 글로벌 사업 계획서를 준비하면서 주무부서에서 꾸준히 지역사회와 접촉을 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염려하시는 바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대에 몇몇 경상도 쪽의 공립대학들이 규모가 작은 대학들과 통합을 하면서 일어났던 그러한 부분들의 사례를 가지고 굉장히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글로벌 사업을 준비하고 특히 통합형으로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먼저 염두에 두셨음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은, 충남대학은 거점대학으로서 그 규모가 상당히 크죠. 공주대학도 거점대학 못지않게 상당히 규모가 큰 대학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규모만으로 볼 때는 10위권에 해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우리 공주대학은 지역의 4개의 국립대학들과 통합을 해온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역사회와의 갈등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경험을 갖고 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대해서 고민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장황해질 것 같아서 질문의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교의 대학에 있어서 유사하거나 일치되어지는 학과가 한 20여 개 학과입니다. 그래서 이 대학은 사전에 저희들이 그 준비도 했고 의향조사도 했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통합대학교가 출범하는 시기를 2028년 3월로 잡고 있는데 그 이전까지는 강제 통합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희 글로벌 사업계획서가 아마 오늘 이후로 교육부에서 전부 열람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신광 캠퍼스, 천안 캠퍼스, 유성 캠퍼스, 예산 캠퍼스에 대한 특성화를 맞추어서 가고 있고요. 이 사업의 원래 교육부의 본 취지가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중복되어지는 학과가 있다 하더라도 그 특성화에 맞추어서 이동이 되어지는 논의가 가장 기본적인 논의가 되어질 것이고요. 그래도 그것이 어떻게 제듯이 균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라고 지역사회에서도 고민을 하시는데 저희 공주대학은 특히 신강 캠퍼스는 한민족 교육사업에 10여 년간의 엄청난 노하우를 갖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교육부가 주도했던 재동포 모국수학 과정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은 전 세계 165개에 달하는 전 세계의 그 한민족 단체들과 저희들이 네트워크를 갖고 있고요. 이것은 외국인의 차별화되어진 한국어 교육과 우리 대학에 통합대학에 입학하는 재원들을 양성하는 데 아주 특화되어지고 그것의 맥화는 저희 기존의 공주대학의 신광 캠퍼스가 될 것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역의 시민단체분들과 저희 대학은 꾸준히 접촉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진행해가는 과정에서도 오해가 없도록 저희들은 잘 설명드리고 이해시키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